선생님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공유화면 네, 보이시죠? 예. 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콘들을 보시면 나이키 보이시나요? 나이키 보이시고 박물관 아이콘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참석해서 참여라는 주제로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신지 이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드려 볼게요. 여기 이 두 분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와이프 찬스의 대명사입니다. 여기 있는 이 외국 남자분이 그 메릴랜드 주지사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와이프 찬스로 이 백신 검사 키트를 아주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 덕을 좀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연수 내용이 와이프 덕을 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저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눌러졌네요. 잠시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 신발을 사면요. 옛날에 이렇게 조그만 하얀색에 요게 신발 밑창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신발에 들어있고 요걸 신으면 얘가 이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런 아이팟이나 아이폰하고 연동을 합니다. 신으면 어느 정도 뛰는지 기록을 다 측정을 해줘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니나 사이먼이라는 사람인데 박물관 관련 학계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이제 뭐 인기 없는 박물관을 완전히 일으킨 사람이에요. 어떻게? 참석이 아니고 참여를 만들면서 박물관 자체가 아주 활성화된 사례의 산 증인이에요. 네. 자, 그럼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이 사람이 주장한 그 내용을 보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별로 아이들이 참석하거나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볼게요. 1단계는 어떤 개인이 컨텐츠를 소비한다요. 그냥 본다. 그냥 본다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미술관 갔는데 전혀 알 수 없는 그림 걸려 있고 그냥 휙 지나갈 때 있죠. 그냥 보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림하고 개인이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 와, 이 그림 그래 보니까 뭐가 떠올라. 뭐 하면서 옛날 추억도 떠올리고 하면서 자기와 그림 간의 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3단계는 그런 경험을 가진 개인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리고 4단계, 5단계로 가면 어, 사회적 활용이 되니까 이 미술 작품 혹은 미술관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들이 생겨나면서 다른 지역하고 교류를 하거나 박물관 사이에 어떤 행사가 벌어지거나 이런 범위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나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범위가. 자, 이러한 거를 자기가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뭔가를 찾아내요. 자, 그러면 나이키 플러스를 통해서 무슨 참여의 철학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아까 나이키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이 그냥 노래 들으면서 달리기를 한다. 그러니까 나이키 플러스 신발을 샀는데 그냥 신발만 신고 뛰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그러니까 밑창만 다는 거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받게 되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가상의 상대와 함께 달린다. 그리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무언가 사회적인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요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단계 그냥 음악 들으면서 뭐 이어팟이라든가 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열심히 달리는 거죠. 그럼 이제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신발 아웃솔만 달 뿐이다. 배터리만 소비될 뿐이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별거 없어요. 이게 1단계고요. 자, 이 1단계 하니까 제가 옛날에 크로스핏을 다녔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공사판 같은데 이제 운동하러 갔거든요. 가면은 초반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체력이 안 되니까 오로지 기구와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 악물면서 막 운동해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그 20분, 30분 운동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그냥 오기만 했습니다. 자, 이제 참여의 2단계로 가면요. 매번 이제 달리기를 하면 어떤 기록을 받게 된대요. 여기 앱을 통해서 이런 배지들을 받게 됩니다. 당신 이번에 몇 킬로 뛰었어 하면서 기록이 올라갔어 하면서 그러니까 체력이 붙으니까 이게 나 이 정도 이제 되는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요새는 진짜 다양한 배지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다양한 배지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자, 이제 3단계로 가면은 개인이 다른 이와 달리기 통계 목표를 본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제일 왼쪽에 사진 보시면 이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만큼 뛰었고요. 여기 주변에 사람들은 이렇게 뛰고 있어요 하면서 비교를 하게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그러면서 경로 이렇게 보면서 누구 여기까지 뛰었네, 몇 킬로 뛰었네, 몇 시간 걸렸네, 서로 기록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저는 이제 크로스핏 다니면서 체력이 붙으니까 이 칠판 옆에 그날 와서 한 사람의 기록이 써 있어요. 크로스핏을 다니면. 이 사람이 오늘 총 몇 회를 했더라. 이 사람이 이걸 끝내는데 몇 분밖에 안 걸렸더라. 이런 기록이 써 있어요. 그럼 이걸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그럼 오늘 몇 등 정도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자, 4단계는요. 이제 이 사람이 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팀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집단 경쟁이 됩니다. 그럼 회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기록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제가 다녔던 크로스핏 도장하고 다른 크로스핏 도장하고 도장 깨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서로 한 장소에 모여서 팀을 이뤄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뭐 몇 기 드는 거를 맡았으면은 나는 그 몇 회 드는 거를 내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팀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5단계가 되면요. 실제와 가상의 상대와 함께 달린다. 예를 들면 내가 실제 유명한 마라토너를 만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제공하는 마라토너가 뭐 어떻게 달려라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마라토너가 달리면 여기 코스가 몇 분 정도에 주파된다. 어떻게 달려라 이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마라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달리기 기록 보면서 이러면서 참여의 단계가 개인이 했던 거에서 이 나이키 플러스라는 걸 하나 심었더니 이렇게 확장이 되더랍니다. 이 사례를 이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나이키 이게 달리기라는 게 사실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건데 이게 사회 참여의 활동까지 이루어냈다. 이게 정말 참여의 사례다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래 두 군데를 이 두 개를 참석으로 보고 있고요. 위에 세 군데를 참여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면 아래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 위에는 이제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하고 서로 얘기가 되는 거죠. 사회적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관련으로 나는 지금 참여가 되는 건지 참석이 되는 건지를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수업 상황으로 바꿔서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자, 1, 2단계는 참석이니까 아이들이 내 수업 컨텐츠를 소비한다. 내가 유튜브 컨텐츠 올려주면 그냥 그거 시청한다. 이거죠. 2단계는 내 수업 컨텐츠를 보고 거기에 관련한 학습 결과물을 만든다. 예를 들면 감상평 남겨라. 보고 나서 뭐 느낀 점 써라 이거죠. 이거는 참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이게 참여의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3단계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3단계가 가려면 이제 자기가 제출한 결과물을 남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출했는데 예를 들어 패들렛에 선생님이 과제를 제출하라 한다면 보통 저희 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제출하고 땡이에요. 다른 거 안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얘들아 어제 우리 이거 냈는데 여기 들어가서 다른 애 거 3개 이상 보고 밑에 댓글 달아주게 해라.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3단계 이제 참여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4단계는 이제 팀을 모여가지고 팀 구성원에서 내가 뭔가 해야 돼요.
제출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협의하고 피드백을 얻고 최종 결과물을 만든다. 이게 이제 모둠 활동이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큰 프로젝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같은 거. 이거는 이 범위 자체가 학년이라든가 뭐 학교 대상의 어떤 활동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도 지역이라고 본다면 나를 떠나서 우리 학교 대상,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되니까 진짜 참여의 마지막 꽃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한 게 바로 이거 같아요. 피드백. 특히 참석용 수업만으로 이루어질 상황도 생기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불현듯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요. 아, 나 오늘 온라인 수업했는데 몸이 아파. 병원 가야 돼. 근데 콘텐츠로 빨리 돌려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일단 돌려놓고 피드백이라도 나중에 올려주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선생님의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바꾼 건데요. 자, 이걸 보시고, 자, 선생님의 수업은 어때요? 아이들이 참석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참여를 주로 이루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참여를 목적으로 했어도 참석만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떠세요, 선생님들은? 저희 반도 제가 굳이 남의 거 보고 읽어라 하지 않으면 그냥 참석용으로 제출만 하고 많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참석 반, 참여 반. 예, 그래도 참여하는 아이들이 반 정도 있으니까 수업 분위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예. 참석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예, 이거는 또 수업 내용과 컨텐츠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특히 참석과 관련된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 아이들도 이제 그걸 보고 수정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나타날 거예요. 선생님만의 혹시 피드백 팁이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예, 저는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 주간 하거든요. 격주로 운영하고 많으면 한 하루에 5시간도 해요. 실시간 수업을. 그러면 이제 패들렛으로 과제 제출하면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막 댓글 달아주고 그거를 이제 종례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례 시간에 누구누구 아직 미제출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조금 수정했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남겨주고 그걸 같이 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수업이 연달아 계속 중등 선생님들은 같은 수업이 쭉 이어지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 영어 전담 교사로 수업할 때 몰아치듯이 수업이 하루 쫙 지나가니까 피드백을 줄 시간이 수업 안에서 시간을 확보를 안 하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메시지와 카톡도 이용하시는군요. 예, 맞아요. 댓글 피드백.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병행을 하니까 온라인 수업은 일단 해놓고 야, 등교할 때 가져와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등교할 때 가져와서 그거 다시 점검해주고. 예, 그런 상황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무적인 관련성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구글 도구 학교에 많이 도입하시는데 이제 온라인 교무실 좋다고 해서 많이 도입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참석이 있어요. 참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모든 것을 공유로 다 갖다 주는 아주 편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쓰시는데 이제 구글 시트가 저희를 도와주잖아요. 수합을 위해서. 그래서 수합에 뭔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모든 것을 모아주는 한 지점이 필요하니까 구글 사이트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잘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서빙을 다 해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요거죠. 처음 만든 분이 괴로워요. 처음 만든 분이 괴롭습니다.
최초 개설자. 왜냐? 나 혼자 한다예요. 나 혼자 한다. 만들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안에 버튼 달거나 공유 링크 다는 거 처음 만든 사람한테 문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달아야 돼요? 선생님 제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매번 손이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참석의 상황을 참여의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보통 이렇게 업무 보실 거예요. 이거 많이 본 메신저 화면이잖아요. 선생님 이거 입력해 주세요 하고 링크를 이렇게 많이 뿌립니다. 대부분 이렇게 작업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선생님이 클릭하게 돼 있죠. 클릭하면 이제 우리가 익스플로러로 뜨는 것도 많습니다. 선생님들 간에는 구글을 기본으로 안 띄워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꼭 아래쪽에 이런 문구 넣어주시잖아요. 선생님 안 뜨시면은 주소 복사해서 크롬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거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아직도 익스플로러 익숙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 입맛을 이제 버리지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광고가 있거든요.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맥도날드예요. 근데 버거는 버거킹 가서 먹는 거고 버거킹이 맛있더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컴 기반이 OS가 어쩔 수 없어요. MS다 보니까 익스플로러가 뜨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주소를 또 자꾸 찾아야 돼요. 이거 어디서 언제 접속했지, 주소 어디 있지, 누가 보냈었지, 메신저 다시 뒤져야 되고요. 재방문하기 위해서 되게 힘들어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MS-DOS의 텍스트 기반 철학에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변경을 시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옛날 MS-DOS 화면이거든요. 컴퓨터 옛날 키면 이거밖에 안 켰어요. 여기에서 명령을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됩니다. 뭔가 하려면. 정말 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 화면 보시면 이제 다 아시죠? 이거 클릭하면 뭐가 실행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사랑의 오작교처럼 여기 기나긴 링크가 있어요. 기나긴 링크와 이 문서 도구를 연결해줄 오작교가 필요합니다. 이 오작교가 바로 버튼이에요. 버튼이 바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누르면 뭔가 실행되겠구나 이거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온라인 교무실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교직원이 전체가 이 폴더를 모두 편집자로 추가가 돼야 되고요. 자, 그 안에 이 교무실 파일이 있고 구글 사이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선생님이 편집자 권한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다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놔도 선생님들은 이제 겁을 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버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안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야 이거 누르면 이거 헬게이트 아니야? 내가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지옥의 문이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열지 않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열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 별일 없어요. 이거를 알려드려 주시면 되겠어요. 저희 학교 사례예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했더니 선생님 저 온라인 교무실 버튼 추가했는데 이거 왜 안 될까요? 저한테 문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행정실장님이에요. 저한테 문의 주셨어요. 선생님, 실무사, 아니, 실장님, 요거 보니까 개인 구글 계정이네요. 학교 구글 계정을 바꿔주세요.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자, 이분은, 여기에, 교실 안전점검, 이거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직접 파일 만들고 버튼 달고 저한테 제가 먼저 확인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성공하셨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장 보내주셨어요. 저희 학교는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버튼 달고 문서 만들어서 직접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구글 온라인 교무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제 많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선생님들이 이거 하실 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편집자 권한이 있으면 이 사이트 자체 이 아래 연필 도구가 보이거든요. 이걸 눌러서 편집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버튼 다는 거 방법만 아시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자기 업무 자체에 수업이 필요하면 이 공간에서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참석이 아니고 참여의 공간으로 바꾼 거죠. 옛날에 참석이라면 누군가 만들면 난 그냥 쓰기만 하겠다예요. 그럼 여전히 나 혼자 한다가 되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다 참여하세요라는 철학을 각 학교에 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선생님을 방해하는 게 요거잖아요. 끝없는 메시지들. 업무 막 쫙 주구장창 해야 되는데 자꾸 메시지 날려면 다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것 또한 선생님의 수업 연구를 방해하는 게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 메시지 내용이 그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도와주세요. 뭐 이런 메시지들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처럼 속 편안하게 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안 한다가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온라인 교무실이 참여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B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업무를 보실 때 공유 기반 문서를 사용하실 때 혹시라도 참석만 하고 계시지 않을지 더 큰 그림으로 업무를 구상하시면 어떠실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 온라인 교무실이 참여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여기까지는 참석이 되는 거예요. 각 선생님들은 담당자가 제작한 온라인 교무실의 컨텐츠를 소비한다. 필요할 때만 들어갔다가 그냥 내용만 입력한다. 자, 2단계는요. 담당자만 온라인 교무실과 상호작용한다. 선생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 그때 담당자가 버튼 다는 거예요. 자, 3단계가 되면 이제 서로 자기 업무와 관련된 버튼 달기를 하는 거죠. 온라인 교무실에 직접 들어오셔서. 자, 4단계. 이제는 학년, 군 또는 부서별로 수업하기 위한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학년에서 알아서 혹은 업무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단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제는 보통의 업무가 아니고 교육 활동에 관련된 결과물들을 취합하려면 당연히 이게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게 다 공유 확산됐다면 나에서 벗어난 학교 전체 우리가 다 이러한 문화로 참여의 문화로 이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쳐다보시겠죠. 와, 저 쌤은 이게 참여의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학교 업무에 구글을 쭉 심어가지고 쭉 활용해 보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올해 끝나면 떠나요. 야, 이거 5년 수년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녕 하면서 가면은 영원한 헤어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갔는데 이거 굳이 그거 왜 해요? 그러면 저도 못 쓰거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신 그 학교에 선생님들 각자 계신 학교에 남은 시간이 많다 한다면 구성원 선생님들하고 참여가 활성화되는 문화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업무가 더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온라인으로 오면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줄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편리한 도구를 혹은 공유의 그리고 참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두 번째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런 내용들로 선생님들 학교에서 수업과 업무에서 플렉스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은 이걸 보셨다면 이미 참여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연수물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고